자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그걸 이해를 못해.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신이 신이 벌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유전적인 그 요인 때문에 그래.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잠깐만, 이거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땠을까? 이거 저 바위에 올라갔거든요. 여기. 오케이. 저기가 낫겠구나. 오케이. 아유, 이제 여기 오면 사람들이 방해 붙이러 안 오겠지. 아유, 뭐 좀 하려면 방해를 겁나게 붙여요. 아유. 아이고. 잘 들리시나요? 보이시나요? 음에 이 바람이 겁나게 부네. 양말을 벗고 엉덩이가 아프니까 이게 요령이 있어. 이런데 오면 발을 딱 시원하게 해주고 그 양말을 갖다가 어떻게 엉덩이로 개는 기야. 그러면 괜찮아. 오, 괜찮네. 이제 계속 방해 붙일 때마다 이제 옆으로 이제 딴 데로 이제 계속 자리를 옮길 거예요. 개놈의 새끼들. 아이고, 이렇게 했구나. 아프네 여기가. 이렇게 할까? 시원하게. 이제 날씨도 풀렸고 시원하네. 자, 저희 제사장 무당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예전에 미실이의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어떻게 여성의 여성의 성기. 아름다운 여성의 성기란 뜻이에요. 미실이란 뜻. 예전에 그 미실이나 제사장의 그 권한이 얼마나 셌냐면 그 왕이나 그 지역 지도자들을 갖다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신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게 고대 신라 시대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왕조가 이렇게 되죠. 조선, 고려, 통일신라, 삼국시대. 그 삼국을 누가 통일했나요? 신라가 통일했죠. 그래서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옛날 신라 시대 때 무녀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백제나 고구려는 있었어요. 근데 달라요. 좀 비슷비슷한데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통일신라, 삼한 통일국가를 통일신라부터 보죠. 그래서 신라부터 이제 우리 이거를 맥을 잡고 가야 돼. 정확히 우리 지금 현대사의 무당을 알려면 삼국시대의 신라시대의 무당을. 백제는 실질적으로 다 뿌리가 뽑혔어요. 백제의 무당이나 무녀르 제사장의 그 문화를 하려면 일본에 가서 그걸 보면 일본이 보존이 그나마 잘 된 거예요. 우리 한반도 쪽에서는 백제의 그 제사장 그 문화가 다 완전 뿌리가 뽑혀가지고 없어. 옛날에 제 당나라하고 당나라 싹 밀고 다 되게 노예를 끌고 가고 일본을 다 도망가서 뿌리가 다 뽑혔어 그때.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고구려는요? 고구려도 알다시피 당나라한테 뿌리 뽑히면서 그 영향력이 없어요.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권한이 제일 낮아요. 삼국지에서. 고구려는 이게 정복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군대를 연개소문이나 광개토토약처럼 군권을 쥐어잡고 있는 그 지도자가 최고야. 그럼 어떻게 해요? 무녀는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제사장은 있긴 있는데 제사장은 그 밑에서 어떻게 약간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고구려는 이게 특징이 틀려요. 근데 고구려에 우리 지금 현대 우리 무당들은 다 이 문화가 옛날 그 신라 시대 때 그 문화가 그대로 다 넘어온 거지 고구려 쪽으로부터 영향받은 건 거의 없어요. 북한 쪽은 약간 그게 남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쪽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없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옛날에 여기 중앙집권국가고 저기 그 군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하수인 같은 좀 역할을 했어요. 이게 고구려는 틀려. 제사장이 있긴 있는데 여자 제사장이에요. 당연히 거기도. 그러다 당나라 때 멸망하면서 이제 그 문화도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부활해서 발해나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 알고 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냐? 분뇨 냄새가 나네. 어디서 분뇨를 깔고 있나? 하여튼 그래요. 그럼 백제는 어떻게 되냐? 백제는 뿌리가 뽑혔어. 그게 그나마 남은 게 백제의 제사장 문화가 남은 게 일본에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신라의 제사장 문화가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라 시대 때부터 제사장 무녀에 대해서 이거 맥을 잡고 가야 돼. 자, 옛날 신라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사만이 다 틀려요. 삼국 시대 때 사만이 다 그 문화가 틀려. 그럼 신라 시대 때는 제사장, 그 삼국 중에서 제사장의 권한이 제일 높았단 말이에요. 그 신라라는 뜻이 뭐냐? 국어뭐가 신라가 뭐냐? 신라. 우리가 신월성이라고 하죠. 신월성이 초승달을 신월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날월날이라고 하죠. 달을 갖다가 날이라고 했고 나라고 했고 라라로 할 때가 있었어요. 신월성 대신 그걸 라로 바꾼 뭐예요? 지금에 따지자면 초승달이 신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신라란 국호 이름이 초승달이란 뜻이에요. 자, 초승달은 뭐냐요? 샤머니즘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신탁이 굉장히, 신권이 굉장히 강한 국가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국호 하나로만 봐도. 초승달에다가.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신라라는 뜻.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 미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왕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그 신라라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 예전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 죽여버려요. 왕들을 죽이기도 해요. 가라치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저기 제사장이 저 신께서 노하셔서 가뭄이 들고 뭐 저기 해가 없어지고 막 일식을 보고 해가 없어지고 월식을 보고 달이 막 없어지면서 이거 왕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왕 때려 죽이러 갑시다. 이제 왕 죽이러 갑시다. 그러면 어떡해요? 왕 진짜로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어떻게 해요? 죽여요. 왕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기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이게 우리가 보통 제사를 치면 재물을 지금은 뭐 돼지나 소 같은 걸 할 때 재물로 배를 깔라가지고 여기 재물을 바치잖아. 이게 하늘에다가.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이제 양이나 저기 동물 같은 것도 제물로 바쳤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임금이나 임금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임금 자식들, 그러니까 딸이나 자식 중에서 최고 임금이 아끼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야. 임금이 제일 아끼는 저기 딸이나 아들 그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쳐요. 산 제물을 바쳐요. 산채로 해가지고 제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서 네 자식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해요. 이게 바쳐요. 그러면 이게 제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 배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 놓고 어떻게 해요? 맞아. 이거 인디오 옛날 제사 의식하고 똑같아. 이런 돌 같은데 딱 맞네. 알고 딱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 신라 시대 때면 왕의 자식 있잖아. 그러면 이 바위 같은 데다 이 평평한 바위가 있어. 이게 여기다 제사를 지내. 그럼 어떻게 하냐? 왕의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실질적으로 선덕 여왕도 아기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선덕 여왕 안 되는데요? 다른 아기를 갖다가 이게 몰래 이제 속여가지고 올린 거지. 이제 일반적으로 갖다가 이게 이게 선덕 여왕 때를 보면 알아. 보통 이게 보면 아기를 선덕 여왕이 어렸을 때 아기 때야. 아기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미실이 보니까 얘는 나중에 불길한 우리 제사장 얘네들한테 큰 해가 끼칠 것 같아. 미실 이쪽에. 그 어떻게 해요? 선덕 여왕을 아기 때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해요. 누구한테? 신라 왕한테. 에? 왕이 그럼 죽이라면 죽여? 그땐 죽였어야 돼. 왕이 아무리 지가 왕이라 봤자 제사장이 야 네 자식 제물로 바쳐야겠다. 제물로 바쳐라. 네 자식 죽여야겠다. 딱 그 말이 딱 떨어지잖아. 그 왕은 군술 없이 그냥 죽여야 돼. 자기 자식을 바쳐야 돼요. 제물로. 그럼 선덕 여왕이 3살인가 4살 때야. 내가 알기로는 선덕 여왕이 3살 4살 때 보니까 얘가 좀 영특하고
나중에 이게 제사장들이나 무녀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우리 저기 이게 자기네들한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지도자로 나올 것 같아 얘를. 그럼 어떻게 얘를 죽이는 저기 죽여요 그걸 갖다가. 그 어떻게 미실이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이제 선덕여왕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임금이죠. 조선의 신라의 임금이죠. 신라 임금한테 네 딸 죽여라. 네 딸 죽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저기 뭐 흉년이 들고 뭐 안 좋은 풍파가 불 것이다. 이제 이 말이 떨어지면 그냥 저기 군소리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저기 바쳐야 돼. 그래 어떻게 해야 바쳐요. 근데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을 바칠 수가 없잖아. 그래 어떻게 해요? 비슷한 나이의 아이, 얼굴이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대신 바꿔가지고 이제 저기 그 재물 위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덕여왕 어떻게 보면 클론이죠. 선덕여왕 클론이 제사장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선덕여왕도 그걸 갖다가 다 이제 나중에 크고 이제 저 알죠. 이게 역사가 이제 이 사건을 해서 역사가 무당의 그 역사가 이때부터 이제 쫙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해요. 선덕여왕을 알아야 돼. 무녀 무당의 역사를 알라면. 그럼 어때? 선덕여왕이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있는데 팔다리를 다 묶어요. 여기 허리도 다 묶어. 이게 다 꽁꽁 묶어. 팔다리를 위아래로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미실이 위에서 어떻게 하냐? 그 어린애에서 칼로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하냐? 여기 목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목이죠. 목에서부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정확히 성기 부분. 여기 목이죠. 여기인가? 여기구나. 이게 목이 보면 여기가 급수예요. 여기 칼로 쓱 들어가면 쓱